윤석열 첫 공식 사과. 폭우 피해가 정말 이 사람의 인명을 10명 이상 앗아가고요. 또 지금 아직 생사가 불분명한 이른바 실종자도 지금 거의 뭐 10명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이 첫 공식 사과, 물론 지금까지 두세 번 박순애 경질이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 저를 뽑아주신 그 유권자들의 그 준엄한 명령으로 알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였죠. 경질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5일 된 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죠. 박순애 씨를 그렇게 자르를 이 명분이 없는 것이지만 워낙 준엄한 국민들의 그런 그 명령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사실상의 사과라고 그때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죄송이라는 말을 분명히 워딩을 하면서 첫 공식 사과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대응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글쎄요, 이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국민께 정말 이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그렇게 늦게 나올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뭔가 지지율이 저렇게 급전직하를 할 때 중간에 한번 나왔어야 될 얘기죠. 또는 뭐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따지고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뭐를 잘못했느냐, 뭐를 잘못했길래 자꾸 사과하라고 하느냐라고 혹자는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진짜 뭐를 잘못했지?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지지율은 떨어지고 사과 이런 얘기가 나오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이 국정에 대해서 100%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무한 책임. 어떤 특정한 사안에 저거는 내가 사과할 게 아니지. 저건 담당 부서에 장관도 있고 또 대통령실에 이 담당 수석도 있고 저쪽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만약에 생각이 되면은 그거는 정말로 대통령의 글쎄요, 자격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야말로 최고 국정 운영 책임자이고 특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인 것이죠. 물론 권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만은 정말 MB 사면 아무리 반대 목소리가 높아라도 고령의 그런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골방에 가둘 수는 없다라고 사면을 하면은 하는 겁니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뭐 수십 개가 있죠. 뭐 디테일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인사, 즉 자리를 만들어 주자 싶으면은 몇천 명의 요직을 만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대권 전쟁 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일당되면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면에서 이 예컨대 교육부 총리 5살 취약 연령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만 사과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들과 유권자들, 이른바 총체적인 의미에서 그분들이 왜 갑자기 아닌 밤중에 이렇게 학제 개편 얘기가 들고 나와 한 번도 공론화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과와 죄송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다. 인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물론 지금 5월 10일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6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 이제 3개월 밖에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개월 만에 참 집권 여당이 비대위 출범하는 것도 역사상 처음이고요.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은, 앞으로라도 사과와 죄송이라는 표현, 송구하다, 진심으로 이 국민들께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진실된 표현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송구한 마음을 정하는 것은 물론 뭐 다다익선일 필요는 없죠. 뭐 송구하다는 얘기를 뭐 이틀에 한 번 하면은 그게 또 진정한 그런 그 사과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이번 그 물난리처럼 정말 이
유권자들, 국민들이 목숨을 십수명이나 잃고 하는 그런, 그리고 105년 만에 아주 처음을 겪는 물난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사과를 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예, 저는 사과가 좀 만시짓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예, 이번 그 진실된 사과 표현은 첫, 예, 공식 사과는, 예, 그 평가를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내는 것이고요. 예, 더더군다나, 예,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 자리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상황에서 누가 제일 책임이 있느냐, 누가 과연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 예, 그건 뭐 대통령입니다. 네, 처음부터 대통령이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국정운영 책임자뿐 아니라 대통령만이 갈 수 있는 무한 권한, 예, 권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것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자 여당 중진 의원들도 지금 뭐 아주 벌떼처럼,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얘기가 눈에 돋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조경태, 한 사람은 나경원,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자 전 원내대표인데 인사가 망사가 돼버렸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인사가 망사가 원래는 인사가 만사죠, 만사. 인사가 모든 것을 처리를 해주는 키포인트라 라는 의미에서 인사가 만사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인사가 망사라는 얘기를 나경원 전 의원이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가 잘못돼 가고 있다. 인사가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추천한 사람, 또 인사를 검증한 사람, 이런 분들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의 그 워딩을 조금 살펴볼까요?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과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해야 할 당내에서 권력 갈등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윤 대통령이 저렇게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 즉 권성동이죠. 재신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건 나쁘지 않다. 예, 재신임 절차를 한번 거치는 건 나쁘지 않다. 오히려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데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윤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 망할 망자지요. 망사였던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만 무대 위에 서게 만들고 참모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국민들의 목소리, 마음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할 만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예, 인사가 망사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예, 인사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져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조경태 의원도 5선입니다. 5선.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 후보까지 거론이 됐었죠. 예, 막판에 이 주호영 무색무취로 알려진 주영 쪽으로 이 관리형 비대위로 갔습니다만은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준석 당대표도 포함된다라고 인적 쇄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교체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수준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 네. 최근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여러 정책적 실수, 오류를 범한 것도 대통령실 내 정책실이 없다 보니 교육부가 단독으로 해결하라고 하다가 오류가 난 것 같다. 예, 대통령실 내 정책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정책실이 없다 보니 교육부가 단독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려 보니까 덫에 걸린 것 같다. 지난 2달 동안 제대로 활동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예, 이 조경태 의원과 누굽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네, 강조를 했습니다. 네.